70페이지 시작했고요. 173페이지로 먼저 넘어갈게요. 4번 봅시다. 두 파사는 해방 이후 여기저기에서 빌린 돈으로 구멍가게 하던 정내모친 학교 앞에서 문방구에 그녀의 구멍가게 중심으로 얽힌 임무를 통해 돈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등 자본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해방 이후의 혼란스러운 사회를 보여줍니다. 돈이 중요해지던 시절. 과거와는 다르게 비윤리적인 돈벌이에 매달리며 사채, 오랜 친구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오김이, 오김과 정례모친 사이의 금전관계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전직교장, 그들의 관계 속에서 정례모친의 삶은 애초에 의도했던 생산적이고 능동적 형태가 아니라 정례모친은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갚아나가는 기계적인 과정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오기미는 정신적인 파산이고 정례모친은 경제적인 파산을 상징하는구나. 두 파산은 두 가지 유형, 경제적 파산과 정신적 파산을 맞는 인간 군상을 표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오죠. 오김이 아주 완전 애가 악질이 됐어. 이렇게. 원래 예쁘장한 쌍판이기는 하면서도 쌀쌀한 편이지만 눈을 곤드 세우고 대드는 품이 길거리에서 오김이랑 정내 엄마랑 이렇게 마주쳐서 돈 얘기하는 거야. 어려서부터 30년 동안 보았던 오김이는 아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 전부터 네 영감은 어째 점점 더 젊어가니? 거기에 대면 넌 어머니 같아야. 새롱새롱 놀리기도 하고 친군데 60이 넘은 아버지 같은 영감 밑에서 쓸쓸히 사는 오기미는 은근히 부러워도 하는 눈치였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로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었던 나이 많은 남자의 첩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었거든. 그랬는데 해방이 되고 나니까 친일파들 다 잡아서 족치겠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그래서 지금 오기미도 잔뜩 쫄아있는 상태야.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손댄 게 사채업자고, 그 돈도 친구한테 빌려주고 겁나 악랄하게 뜯어 다시 받아내려고 하는 거지. 이자가 15%. 죽으란 얘기야. 이렇게. 젊은 서방 들추어내는 것을 보고 정내의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다. 아니 갑자기 여기에서 왜 내 남편 얘기가 왜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황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의 60 먹은 나이 아버지 같은 영감은 오김의 남편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중내산에 하면서 그냥 누워 있어. 이렇게. 늙은 영감 넌덜이 나면 젊은 서방 하나 또 얻어라 라고 정례모친도 비꼬아주고는 싶었지만 열을 지어 서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며 픽픽 웃는 바람에 지금 길거리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거야. 이게 미치려나? 이건 무슨 객설이야? 하고 달래며 나무라며 끌고 가려고 했다. 뒷골목으로 끌고 가려고 한 거지. 사람 눈에 띄지 않으려고. 객설이라는 말 전체는 객적은 소리,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네 할 때의 그거지. 오김을 달래며 나무라며 끌고 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자기 쳐다보고 있으니까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그랬는데 오기미는 그 자리에서 꿈쩍도 안 해. 내 돈을 곱게 먹었는가 생각을 해보라고. 매달린 식솔은 많고 병들어 누운 늙은 영감 약값이라도 뜯어 쓰려고 이렇게 쩔쩔거리고 다니는 이년에 내 돈 먹겠다고
너 같은 의리가 없는 년은 욕을 좀 단단히 베야 정신이 날 거거든. 내가 사정을 봐서 싼 이자에 좋은 데를 지시해서 갖다 바친 것밖에 아이고야 그것도 마다니 남의 돈 생으로 먹자는 도둑년 같은 배짱 아니고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길거리에서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지. 돈 받아내려 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친구한테 이렇게 개망신을 줄 만큼 몰인정한 나쁜 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우중우중 서며 구경났다고 바라보는데 역시 싸움 구경이 최고지. 원체에 히스테리증이 있는 줄은 짐작은 했지만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가 나서 대든다. 누가 누구한테? 오기미가 정내 엄마한테. 히스테리는 고사하고 이게 빚쟁이의 돈 받는 상투, 빚쟁이의 버릇 같은 수단인가 싶었었다. 아, 정내 엄마는 모치는 이렇게 생각하죠. 얘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인연 요거 의도적인 행동이구나 라고 정내 모치는 눈치를 챘지. 의도적인 거 맞아. 누가 안 감됐냐냐? 돈도 중하지만 이게 무슨 꼬락선이냔 말이야. 라면서 사람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 이런 거지. 정내 어머니는 그래도 달래서 뒷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 아, 몰라. 난 돈 뱉기 몰라. 내일 모레면은 거리에 나앉게 된 년이 체면은 뭐고 우정이 다 뭐야. 어쨌든 내 돈만 내놓으면 이러니 저러니 너 같은 장래 대신 부인께 나 같은 년이 감히 말이냐 붙여보겠냐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하면서 허청 나오는 코웃음을 친다. 아, 됐고 빨리 돈 내놔. 구경꾼이 자꾸 꿰어드는데 정내 모치는 생전 처음 당하는 이런 모욕에 눈앞이 아찔해지고 가슴이 콕 메어 올랐으나 언제까지 이렇게 서 있다가는 여기에서 더 무슨 창피한 꼴을 볼까 무서워서 선뜻 몸을 빼쳐 옆에 골목으로 줄다름질쳐 들어갑니다. 갑자기 뒤돌아서 골목길로 뛰었어. 뒤에서 발소리가 없으니 오기미는 저대로 간 모양이다 라면서 오기미가 따라오지 않는 걸 확인했죠. 여기에서부터 구경꾼은 줄다름질 쳐 들어갔다. 여기까지는 누구 입장에서 정내 모친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지금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 완전히 속수무책이지. 모욕을 당하는데 딱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내 모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휴,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해야 하다니 서럽죠. 여기 A 부분 미리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냐? 오김이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 세 줄은 오김의 과거 이력이에요. 오김이가 어떤 여자였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오다 이렇게 악질이 됐는지. 27가지는 동경마당에서 신여성 운동이네 연애네 어쩌네 하고 멋대로 놀다가 지금 영감의 후실로 들어앉아서 세상 고생을 할까? 아이 한번 낳아봤나? 40전의 젊은 한때를 도지사 대감의 신뢰마님으로 떠받들여서 제대로 호강하여 본 오김이다. 일제강점기에 도지사였다?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외놈 아니면 친일파 둘 중에 하나지. 이렇게 지금도 어디가 40이 훨씬 넘는 중늙은이로 보이랴? 아니야. 나이 먹은 것처럼 안 보여. 머리를 곱게 지지고 엷은 얼굴 단장에 번질번질 미국제 핸드백을 착 끼고 나선 맵시가 어느 때 유한 마담이지 라는 것은 일단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고, 유한 마담은 그냥 유한 계급의
부인입니다. 돈 많은 집 아줌마라고. 설마 1할이면은 몇 프로? 10%. 1할 오픈 15%. 아귀 다툼을 하고 어려운 예전 동무 정내 모친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울리는 고리대금업자로야 누가 짐작을 할까? 아, 얘 이미 지금 고리대금업자가 되어 있어. 하필이면 왜 고리대금업자야? 사실은 돈 벌기 이게 제일 쉽지 뭐. 돈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거죠. 해방이 되자 고리대금이 전당국 대신으로 터놓고 하는 큰 생화가 되었지만 고리대금 업자들이 많아졌어. 오기민은 반민자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민족 반역자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도리어 간판으로 내세우고 불악휘같이 덤벼든 것이다. 중경도지사 전쟁 말기에는 무슨 군사품 회사의 취체역인가? 취체면 주식회사에서 이사급이에요. 이사급. 그러한 감사역을 지냈으나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반민법 뭔데? 일제강점기 외놈들한테 협조해놓은 놈들 다 족치겠다 이거 아니야? 결국엔 통과가 못되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날이면 중풍을 3년째 누워있던 영감이 어서 돌아가 주기나 죽어 주기나 하기 전에야 의례에 걸리고 말 것이요. 진짜 파리 목숨 같은 거겠지. 걸리는 날이면 떠매여다 징역은 시키지 않을지 모르되 지금 중풍 걸려서 누워있으니까 징역은 시키지 않겠지만 지니고 있는 집간이나 땅이나 전부 다 몰수당할 텐데 비록 자신이 없을 망정 자신의 살 길은 차려야 하겠다고 나선 길이 이 길 고리대금이다. 상할 식소를 혼자 떠맡고 영감의 약값을 제 손으로 벌어야 되는 가련한 신세같이 우는 소리를 하지만 그래야 남의 욕을 덜 먹는 발뺌이 되는 것이다. 남편이 중풍 걸려서 누워있고 내가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하는 거지. 내가 너 좋자고 그래? 나 살자고 그러는 거지? 라고 하고 있으면서 A라고 묶어놓은 부분에서는 오기미의 과거 이력도 있고 오기미 고리대금업자가 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요약적으로. 요약적으로 제시해준다. 오기민은 정례몬출이 혼쭐이 나서 달아가는 꼴을 그것 보라는 듯 곁눈으로 흘겨보고 입기를 셀룩하여서 웃으면서 버젓이 사람 틈을 헤치고 종로편으로 내려갔어. 쫓아가지 않았어. 오늘 당장 돈 받아내겠다라는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야. 오늘의 목적은 모욕을 주는 거지. 나중에 안 갚으면 더 쪽팔릴 줄 알아? 라고 일종의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는 거죠. 의기양양할 것도 없지만 왠지 가슴속이 후련하니 머릿속이고 가슴소리고 무언지 뭉치고 비비 꼬이고 있던 것이 확 풀어져 사라지고 회가 제대로 도는 것 같이 기분이 시원하다. 왜 그러냐면 오기미도 정내 모친한테 은근히 부러운 게 있어. 남편이 젊어.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어. 자식들이 있어. 자식들이 조금 똘똘해. 그게 너무 부러워서 그렇지. 그러나 그 뭉치고 비비 꼬인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내 어머니에 대한 악감정만은 아니었다. 그 오랜 동무에게 딱히 이렇다 할 감정은 없어. 사실은 없어. 다만 아무리 요새돈이라도 20여만 원이라는 대금을 받아내려면 한번 혼을 혼내주고 독을 주어야겠다고 벼르기는 했겠지만 심술을 부린 이유죠. 정내 모친에게 심술을 부린 이유지. 얼떨결에 나온 말이 젊은 서방을 둔 떠세냐. 유세 부려? 나 남편 젊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한 것은 구석 없는 말이었고 지금 생각하니 우스웠다. 아유 씨, 남편 젊다는 얘기도 왜 했을까? 라고 약간 좀 멋쩍어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보다 훨씬 늙어 보이고 살림에 찌든 정내 묘친에게는 과분한 남편이란 생각을 늘 하던 오김이기는 했었다. 남의 남편을 보고 부럽다. 내 친구 남편 갖고 싶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자식도 없이 군 식구만 들썩거리는 지네 집에 들어가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영감의 방을 두면 짜증이 나고 정내 어머니가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어려운 살림에 얽매이고 고생하지만 저렇게 쩌들은 살림이지만 오히려 나보단 팔자가 좋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부러워하고 있어. 정내 모친이 부러운 거지. 팔자가 좋다라는 거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노력하는 생활. 나보다는 정내 모친, 내 친구 정내 모친이 생산적이지. 나보다는 지 인생 지가 꾸며서 살아나가는 거지. 능동적이지. 그런 게 부러웠던 거지. 오늘은 아퀴 뒤에 뜻 보면 되겠지만 마무리 좀 지어주시렵니까? 언제 갚으나 갚기는 할 건데 그걸로 서로 뭐 의상할 거 있나요? 라고 하면서 요 대사는 전직 교장에 대한 교장의 대사인데요. 오김이 전직 교장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지. 돈을 받으려 하고 있다. 이튿날 교장이 슬쩍 들러서 매우 점잖은 수장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부터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오김이가 그렇게 되다니 사채업자가 되어서 악랄하다니 불쌍해서 못 견디겠어요. 예전엔 셰익스피어 원석 끼고 다니고 인형의 집에 신이 나고 엘렌 케이의 숭배자였고 그랬던 오김이가 꼬불꼬불 밑줄 그어놓은 건 전부 다 문학이죠. 오김이 예전에는 지금과는 달리 정신적 가치를 중시했었는데 그랬던 오김이가 동냥자루 같은 돈전대 차고 나서면 세상이 모두 노랑 돈잎으로 보이는지 어린애 코 묻은 돈푼이나 바라고 이런 구멍가게 나와 있는 나의 불쌍한 신세도 신세지만 나는 오김이가 가엾어서 어제 크게 울었어요. 난 살림이나 파산지경이지. 오김이는 성격 파산인가 보더라고요. 바로 이게 이 소설의 제목 두 파산이지. 정내 어머니는 분하다 할지 딱하다 할지 속에 맺히고 서린 불쾌한 감정을 스스로 풀어내리려는 듯 웃으며 하소연을 했었다. 하소연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스스로 불쾌한 감정을 풀어버리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 나도 좀 듣기에는 괴란쩍지만 저도 뭐 이러한 말씀 드리기에는 부끄럽지만 다 어려운 세상 살자닌가 그런 거죠. 어머, 오김이 편들어주고 있지. 별 수 있나요? 그래도 지 돈 꺼내놓고 싸던 비싸던 이자라고 명토, 이유 있는 돈을 어여시 받아먹는 것도 아직은 양심이 있는 생활입니다. 지 돈으로 사채업하고 있는 것, 그것도 요즘 세상에는 그나마 양심이 있는 겁니다. 입만 가지고 속여서 먹고 등쳐먹고 알로 먹고 꽁으로 먹는 허울 좋은 불안당. 불안당 뜻은요, 땀을 흘리지 않는 놈들 이런 뜻이에요. 불안당. 이런 불안당 같은 놈들 할 때 불안당 아니고는 밥알이 올곧게 들어가지 못하는 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라면서 좋게 좋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중시하는 세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학교 교장이. 교장은 자기 변명인지 오김을 편들어주는 것인지
이날 정내 어머니는 딸이 옆에서 한사코 말기며 그딴 돈 안 가운도 좋으니까 정장을 하던 소송을 하던 어쩌든 맘대로 하라고 그래요 엄마 하고 팔팔 뛰는 걸 모르고 20만 원에 2만 원 현금 이자까지 얹어서 오기미에 갖다 주라고 내놓았다 라는 거다. 됐을까요? 빚에 찔리면 쪼들리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 정답 4번이죠. A는 인물의 행적과 내력을 바탕으로 인물의 변화된 모습, 오기미가 얼마나 변했는지. B에서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서술,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내줍니다. 나쁘지 않죠. 여기 A에 나와 있는 인물은 오기미 이야기를 하는 거고 B에 나와 있는 인물의 내면은 정내 모친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됐고요. 오케이. 다음 밑에 2번. 길바닥에서 망신당하죠. 구멍가게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구멍가닥에서 구멍가게로나마 먹고 살려고 해서 돈 빌렸는데 돈 갚지 못해서 길바닥에서 모욕당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2번. 길바닥에서 벌어진 오김과 정내모친의 갈등은 구멍가게를 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정내모친의 경제적 상황에서, 그렇지, 빚을 못 갚는 것에서 나오고 있는 거다. 맞죠? 앞으로 넘어와서 3번 보러 갈게요. 기억. 젊은 서방 들춰내는 걸 보고 정내 어머니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 여기서 내 남편 얘기가 왜 나와? 갑작스러운 언행에 당황하고 있다. 1번 기억 괜찮죠. 달래면서 끌고 나가려고 했다. 3회 2번 구경거리가 되려는 것을 피하려고. 완전 맞는 얘기. 디귿. 이것도 빗장이의 버릇인가 싶었었다. 오김의 행동은 이거 의도적인 행동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 다음 뒤에서 말소리가 없으니 오김이 저대로 간 모양이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은 채 갑자기 사라져버린 오김? 아니죠. 사라지고 도망간 건 정내 엄마고 오김이가 따라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 안심하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건 4번. 미음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내려왔어. 웃으면서 하소연을 했다. 마음속에 있는 걸 풀어버리려고. 바로 앞에 그 답 있는데 3번의 답은 4번. 뒤에 4번 하나만 더 보고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셰익스피어 원서를 끼고 다니고 LNK 숭배자 오기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던 오김이 이제는 돈밖에 모른다며 체면우정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걸로 봐서 성격 파탄이라는 그녀의 평가. 오김이 정신적 파산을 하고 있다. 매달린 식솔이 많고 병들어 누운 영감 약값이라도 뜯어쓰려고 이렇게 쩔쩔거린다며 하소연하는 것을 통해 사실은 변명하는 거지. 자기대로 살 길을 찾으려는 오김의 절박함, 불안이 과거와 다르게 속물스럽게 변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건 없어. 죄책감 느끼면 그렇게까지 하나.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가게 차리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노력하는 정내모친을 통해 원래 의도했던 삶의 형태가 정내모친은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했었던 거구나. 맞지? 자신의 삶을 살림이 파산지경인 걸 언급하며 빚 갚기를 독촉하는 교장에게 돈 건네는 모습을 통해 빚을 갚는 것에 급급하며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정내모친. 그렇지. 돈 잘못 빌렸으면 인생이 빚 갚는 데 쓰는 거야. 빚도 아니고 이자 갚는 데 쓰이는 거지. 다 어려운 세상에 살자니까 그런 거죠. 그래도 지 돈 내놓고 비싸든 이자라고 이유 있는 돈을 어여히 받아먹는 건 그나마 양심 있는 겁니다. 교장. 해방 이후에 사람들이 돈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알 수가 있다. 맞죠? 틀린 건 2번. 오기미는 딱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같지 않다.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